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일상적 현존재,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런 현존재는 어쩌면 나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169쪽 마지막 문단부터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성이 주제적 영역에 명증적 소요성의 그 단초를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든 건전한 방법론의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런데 자아의 소요성보다 더 의심스럽지 않은 것은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이 자아의 소요성 속에는 자아를 근원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는 여타에 주어진 것 전부, 즉 존재하는 세계만이 아니라 다른 자아들의 존재까지도 도외시하라는 지시가 들어있지 않은가? 실제로 자아를 제공하는 이 양식, 즉 단적이고 형식적이고 반성적인 자아인지는 다분히 명증적이다. 과연 이 견해는 의식의 형식적 현상학으로서 그 원칙적이고 윤곽제시적인 의의를 가진 독립적 현상학적 문제성에 이르는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 하이데거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논할 때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닐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렇게 주어진 것들, 이런 명증적 소요를 모든 연구에, 모든 탐구의 기본으로 단초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아라는 것, 나 자신이 주어져 있다는 것보다 더 의심스럽고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하이데거가 묻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자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데카르트는 레스 코기탄스라고 해서 생각하는 실체라고 이야기했고, 이 생각과 사유 외에는 모든 것은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가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했죠. 칸트 같은 경우에는 선험적 통각을 두고요. 12범주와 직관형식, 즉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인식 가능한 그런 현상만이 분명하고 확실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는 마치 불분명하고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모든 연구에 앞서서 분명하게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자아가 진짜 그렇게 명확한 걸까요? 생각한다는 것, 사유한다는 것하고 자아를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처럼요? 칸트의 선언적 통각은 어떻습니까? 실체도 아니고 물 자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상할 수도 없는 논리적인 전제에 불과합니다. 선언적 통각을 먼저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과 우리가 모든 것을 접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으니까 자아라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것을 다 증명한 것은 아니에요. 현상학적으로 화원에서 보건대, 있는 그대로 보건대, 자아조차도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이데거는 그렇다는 거죠. 현실적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이라는 당면한 연관하에서는 자아를 전제자로서 제공하는 위에서 말한 방식이 과연 현존재를 그 일상성에 있어서도 계시하는가 어떤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현존재에 이르는 통로는 제 행위의 주체인 자아를 단적으로 인지하는 반성해야 한다는 것은 과연 아프리오리하게 자명한가? 현존재의 자기 부여라는 이 양식이 실존론적 분석론에게는 하나의 유혹, 더욱이 현존재 자신의 존재에 근거하는 유혹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아마 현존재에게는 자기 자신의 가장 가깝게 말을 걸 때에는
언제나 그것은 나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현존재가 바로 이 현존재가 아닐 때는 더욱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할 것이다. 현존재는 매양 나의 것이다 라는 현존재의 틀이 현존재는 우선 대개 그 자신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근거라면 어찌 되는가? 지금까지 근대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 전통적으로 말하는 그런 주체에 대해서 이걸 일상적인 현존재, 이렇게 우리처럼 먹고 마시며 삶을 살아가는 현존재에게 대입해 봅시다. 그래도 저런 주체가 이 일상을 살아가는 현존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확실한 것일까요? 인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반성적 자는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나, 혹은 내 자신을 반성하는 나, 대상화하는 나. 우리가 일기를 쓰거나 혹은 하루의 일을 반추해 볼 때 그때 객관화하는 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진짜 분명한 걸까요? 만약에 저 나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현존재를 유혹하는, 잘못 이끌고 가는 것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의견이야. 나는 이런 음식이 좋아. 나는 이렇게 행하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옳다고 생각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 경험하고 주장할 때는 언제나 나라는 걸 앞에 세워둡니다. 하이데거는 말하네요. 그런데 내가 앞에 세워두는 그 나가 진짜 내가 아닐 때는 더더욱 크게 내가 그렇다고, 나라고 강조한다고 이야기하네요. 이 나가 실은 우선대개는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적 이해라고 말을 했는데요. 내가 매양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가 알고 보면 우선대개 방식으로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 평범한 평균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았을 때 나가 아니라면, 자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자기를 찾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위에서 말한 단초를 가진 실존론적 분석론이 자아의 소유성에 당면하여 현존재 자신과 현존재의 손쉬운 자기 해석을 말하자면 함정에 빠뜨린다면 어찌 되는가? 단적인 소요에 있어서 접근 가능한 것, 자아를 규정하기 위한 존재론적 지평이 원칙적으로 무규정인 채로 남아있다는 결과가 생긴다면 어찌 되는가? 사람들은 언제나 이 존재자, 즉 현존재에 관해 그것은 자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존재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존재론적 분석론은 그런 진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진술을 원칙적으로 유보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는 그때그때의 현상적 존재 연관 속에서는 그 반대로 밝혀질 수도 있는 어떤 것을 구속력 없이 형식적으로 지시한다는 의미로 이해되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렇다면 그때 비자아는 본질적으로 자아성을 갖지 않은 존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아 자신의 특정한 존재 양식, 예컨대 자기 상실성을 가리킨다. 현존재는 매양 나의 것이다. 즉 나는 나다 라는 말은 자아의 소유성을 분명히 밝히는 이야기죠. 나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에 오히려 우리 자신을 잃게 만드는 함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는 나다.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나는 나다라는 말이 나를 잘 규정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무규정적인 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계속 놓이게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나는 나라고 하는 것, 그건 자아야, 주체야, 나를 나로서 파악하는 어떤 의식이야. 뭐 옳죠. 존재적으로는 그냥 쓱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속력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인간은요,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 자체가 진짜 내가 수영할 수 있도록 만들까요? 물속에 첨벙하고 뛰어 들어갔을 때 그때 자유형, 평형, 배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수영을 직접 배워야 돼요. 수영을 배워서 자유형, 평형, 배영을 해야 아하, 인간은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우리는 누구나 배우면 수영을 할 수 있어. 이거는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야기하는데요. 자기상실성이란 비자아란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를, 즉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인데, 현존재인데 그 가운데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자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자아라고 말을 하네요. 애초에 자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에게는 비자아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그래서 비자아는 자기 상실성을 이야기하고요. 저 우선 대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상실해서, 즉 비자아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네요. 생각해보면 하이데거의 내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생각할 거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용어들도 만들어내고요. 말이 많은 걸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적어도 전통적인 철학에서, 특히 칸트로 대표되는 근대 철학에서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이야기했던 저 자아의 통일성은 하이데거에게서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과연 하이데거가 저 자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오늘 또 어려운 책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